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관리단의 자산 가치를 위해서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사항을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하는 부분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효율이냐, 효과냐 이런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관리비가 평당 한 6만 원에서 7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는 거죠.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고, 어떤 거는 2만 원, 3만 원이 나온 데도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관리비에 대해서, 그 소송이 들어왔겠죠. 아무래도, 관리 업체나 아니면 관리단에서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소송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상대편에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소송이 들어가는 거죠. 관리비 소송. 그러면 자, 관리비 소송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여러분들 자, 여기다 그림을 조금 그리고 나가겠습니다. 관리비 소송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관리비 소송을 해서 많이 감액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관리비를 많이 청구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 합시다. 2분의 1 이상이 감액이 되었다라고 합시다. 자, 관리비 소송에서 이렇게 부당성을 내세워서 소송에서 관리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에 있는 건물 보존 관리, 건보 이렇게 적겠습니다. 보존하고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여러분들 높아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소유자 입점주 분들의 서비스 질이 많이 높아지느냐 이런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관리비가 이렇게 부풀려져 있어서 관리비 관련된 소송이 진행이 되어서 많이 감액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 보십시오. 관리비 소송에서 관리비 감액이 많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건물 보존 관리가 잘 되면서 서비스 질도 많이 좋아져서 결국에 우리가 말하는 관리단의 자산 가치가 많이 높아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진 않죠. 이것은 관리비가 부풀려져 있는 부분은 소송을 해서 이게 잘못된 부당성을 내세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거는 필요 조건에 속하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 보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하자 보수 부분도 잘 안 돼 있고, 이 건물 자체가 서비스 질도 상당히 낮아지고, 여기 얘는 모든 관리비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자, 이렇다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시행사라든지 관리업체 운영사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죠.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소유자분들의 단체가 모여서 관리단을 만들기 위한 관리단을 조직 구성을 한다 하겠습니다. 조직 구성하는데 관리단 조직 구성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대로 적법하게 만들어서 있죠. 따라서 우리 소유자 여러분들이 관리인도 여러분들 선임을 하고, 그리고 관리위원도 선임을 해서, 그래서 요 건물의 건물 보존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단 조직 구성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뽑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관리업체, 용역업체뿐만 아니고 각종 엘리베이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용역업체도 공개 입찰을 해서 투명하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용역업체가 일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새로운 용역업체를 교체를 시키고, 자, 이렇게 한다면 이 관리단 조직 구성위원회에서 제대로 관리단을 뽑아서 있죠. 관리단에 있는 구성에 있는 이 관리인과 관리위원들과 이런 걸 좀 뽑아서, 운영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진행을 한다면 자산 가치가 높아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는 좀 그럴듯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이다라고 하는 거의 충분 조건에 속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또 어떤 경우 볼게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관리비가 이게 부풀어가지고 이게 넘쳐나가 이게 심각한 문제다.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일단 형사고소부터 하자. 저한테 많은 의뢰가 옵니다. 근데 형사고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고소가 트리거가 좋은 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료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부터 하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형사 고소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의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형사 고소가 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차량을 리스를 했다. 지금 현재 적법한 관리인이나 관리업체, 적법한 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리스하고 마음대로 본인들이 그 임금을 책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외적으로 배신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배임죄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형사 고소가 과연 경찰에서부터 검찰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것이 확실하게 이것이 벌금 100만 원 이상 최소 이렇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 또 칩시다. 예를 들어서 형사고소를 해서 확실하지도 않을 뿐더러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한다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사고소를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집합 건물에 있죠. 최종적인 목적인 자산 가치가 향상된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관리비가 굉장히 우리의 자산 가치를 갖다가 빼먹고 이렇게 한다. 시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자,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무조건 따지자. 단체로 피켓 시위를 하자. 가가지고 구청에 가서 항의도 하고, 그리고 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여러분들
이마에다가 이제 붉은 띠를 두르고 있죠. 항의를 하는 거죠. 아니면 각종 언론 매체에다가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집합 건물의 자산 가치가 높아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의문이 들죠? 이게 필요한 조건이죠, 여러분들. 이것들은. 무슨 말이냐면, 필요하기는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있죠. 어, 어, 좀 지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인과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일 처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런 행위, 관리비가 많이 부풀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감액하는 부분은 있죠. 좋죠. 요거는 조언 있죠.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리가 드러나니까 건물 자산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감액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런 부분을 도둑질 못하도록 있죠. 하는 부분은 좋은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가. 그 영어로 제가 그냥 트리그라고 하겠습니다. 좋은 트리그라고 하겠습니다. 굿 트리그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트리그가 되죠. 형사고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게 사람들을 통해서 있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하지 않을 때가 또 문제긴 합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이 확실할 때는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기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판이 같이 엮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만 가지고는 아니죠. 이것도 좋은 트리거는 될 수 있죠. 굿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이런 데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도 해야 되죠. 이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집합 건물 자체의 자산 관리가 당장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니죠. 비교가 될 수 있죠. 핵심적인 건 뭐가 있습니다. 관리단 있죠. 조직 구성을 준비를 해서 있죠. 관리단을 구성을 하면 이거 다 바뀌잖아요. 이것 자체가 다 새롭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 있는 것들이. 여기가 핵심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까지도 같이 아우러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쵸? 나머지 것도 트리거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제가 이게 behavior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관리단 조직 구성 준비위원을 만들어서 관리단 조직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 관리단 조직 구성할 때 청렴 제약서부터 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왜 그러면 관리단 조직 구성이 잘 안 되느냐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시행사, 운영사, 관리업체들이 본인들의 지금까지 기득권들을 내놓지 않는 거죠. 또는 각종 방해를 많이 하죠. 그래서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부분, 집합금을 소유하는 법률에 의하면 관리단 조직 구성은 여러분들 소유자 과반 이상일 때 여러분들이 소집 동의서를 받아서 관리단 조직 구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형성권에 속하는 겁니다.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유자 과반 이상인 여러분들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관계의 발생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멸시효와는 전혀 관련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관리단 조직 구성을 하셔야 된다.
근데 초창기에 여러분들 관리단 조직 구성 준비위원회 많이 여러분들 쉽지가 않으시죠? 막상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데 막상 해보시면 많은 분들에게 입후보자 선정 과정부터 해서 있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하는 과정에서도 이 준비위원회에 계신 분들조차도 다이끼리 싸우고 난리법석집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신속 정확하게 관리단을 여러분들 창립을 해야 되는데 좀 더 냉철하게 본다면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를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법률에 의거해야 됩니다. 관리단 조직 구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더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심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 규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얽매여 있다든지 규약은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표준관리규약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얽매여 있다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너무 꼰대처럼 행동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리단 준비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이 소유자 한 분 한 분은 있죠. 존중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분들은 모든 소유자들에게 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관리단 조직 구성 준비위원회에 계신 회장부터 해서 뭐 위원장, 뭐 총무, 뭐 재무 이렇게 뽑겠죠. 그런데 위원장이 총무한테 막 역할을 시키고 이러지 않고 회사처럼 이렇게 갖다가 마음대로 있죠. 월권을 행사하듯이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동등한 입장인데 뭐 감사 이런 거 하면서 왜 이 짓거리 안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위원장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소유자 입장이고 동등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무례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나이를 불문합니다. 이 부분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이를 불문한 데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꼰대 같은 인간들도 있고요.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철저하게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기는요? 관리단 조직 구성 준비위원회에서 안건을 내어가지고 안건은 소유자분들도 안건이 냈을 거고 위원들도 안건을 다 내어서 그 안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서 각종 의견을 내어서 그 위원회에서 과반 통과가 되었을 때 그것이 안건이 이제 발의가 되어서 있죠. 그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반 통과 안 돼서는 결정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행위를 하는 거죠. 물론 이 안건에 속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관리단 조직 구성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절차적으로 소집 동의서부터 해서 입후보자 선정 과정 이런 절차들은 있죠. 준수돼야 되는 거죠. 그것도 막무가내 그러면은 준비위원회에서 과반 통과되었다 해서 법적 절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법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있죠. 이런 적법한 절차 외에 여러분들 안건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위원장이나 총무나 재무나 감사나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단이 조직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도 있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안건에 대해서 소유자분들의 또 안건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해서 과반 이상이 성립되었을 때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법에 위반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 말씀은 관리단 자산 가치의 핵심적인 요인은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봐서 충분 조건이 핵심 사항으로 먼저 접근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단이 일단 여러분들 조직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리단 조직 구성이 안 된 상황일 때는 효율이냐 효과냐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건물 보존 관리 권한, 하자 보수에 대한 여러분들이 공용 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효율이냐 효과냐 하는 부분을 좀 쉽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관리단이 조직 구성되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계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량을 10만큼을 물량을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정에서는 물량을 5만큼의 공정을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입량이 5만큼이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5만큼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들어오면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10만큼의 물량을 소화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만큼을 처리하니까 효율은 50%밖에 여기는 안 되는 겁니다. 효율은 50%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5만큼의 다 물량을 소화해서 5만큼 다 빠져나가니까 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100%를 효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 시스템 내에서는 효율은 50%와 100%의 평균이기 때문에 효율은 75%가 되겠죠.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첫 번째에서도 요 공정에서는 10만큼의 물동량을 소화해낼 수 있고 5만큼의 물동량을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입량이 10만큼이 투입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서는 5만큼이 나오겠죠. 자, 처음에 요 1단계 공정에서는 100%를 효율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에서도 이거 50%가 아니고 10만큼 들어서 5만큼 다 해내지만 요거는 5만큼 소해내니까 여기서도 100%를 효율을 가지고 자기 공장 자체 내에서 어떤 공장 자체 내에서 5만큼을 다 소해서 이렇게 다 들어가니까 100% 효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서는 100%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효율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효율 차원에서는 누가 더 좋습니까? 전체 시스템상에서 바로 두 번째가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똑같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투입량이 5만큼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5만큼이 투입이 됐죠. 근데 생산량은 어쨌든 5만큼 나왔죠. 투입량 대비 생산량이죠. 투입량 대비 생산량이죠. 투입량이 5만큼 들어와서 생산량이 5만큼 발생했으니 1 곱하기 100에서
100% 효과를 본 거죠. 자,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보는 겁니다. 100% 효과를 본 거죠. 근데 두 번째 것도 있습니까? 투입량은 10만만큼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가 10만만큼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산출되는 결과가 5만큼만 나왔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50% 효과밖에 안 나온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효율 차원에서는 두 번째가 좋은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첫 번째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효과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상세히 또 설명해 본다면 첫 번째 갖고 두 번째를 보면 첫 번째는 5만큼의 투자를 하고 두 번째는 10만큼 투자를 했죠. 근데 결과는 5만큼 나오고 여기는 5만큼 나왔죠. 이 말은 10만큼 투자해 가지고 5만큼밖에 안 냈기 때문에 과잉 재고가 여기는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과잉 재고가. 다시 말해서 초과 가동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핵심 사항을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관리단 조직 구성이 되고 난 다음부터 있죠. 건물 보존 관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운영사를 끼고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 운영사를 직영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 있죠.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효과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효과. 건물 보존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효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투입을 있죠. 투입량. 이게 관리비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 관리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그래서 늘 이렇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관리비를 좀 많이 걷으면 요 관리비입니다. 이게 10이라고. 관리비를 많이 걷으면 뭐 관리비 직원들 많이 쓰면 관리비를 많이 걷어서 관리비를 많이 쓰면 당연히 산출되는 결과 서비스 질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는데 이런 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관리비를 너무 작게 해가지고도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죠. 관리비를 너무 작게 서비스 질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있죠. 단계별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효율도 따지되 결국에는 우리는 효율은 그 한 단계별에서의 효율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목표치에서 효과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점검을 다 기획과 구상을 다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효과, effectiveness라고 영어로는 이렇게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 두 가지 있죠. 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마지막 정리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단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뭐 어떻게 하면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 이거죠. 충분 조건에 대한 사고와 필요 조건의 사고에서 충분 조건의 사고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져서 사고의 어떤 있죠 기획을 좀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관리단이 조직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관리를 하게 될 때 이때는 효과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 중에서 호텔 부분에서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데에서 연락을 주신 분들 중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아니 어떤 곳은 관리단이 조직 구성이 굳이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분들은 소유자분들이 소유자 100%가 소유자 100%가 전부 다가 운영법인을 만들어서 주주분이죠. 소유자 전부 다가 주주를 해서 운영법인을 만들어서 요 운영법인 직영을 하는 거죠. 운영법인에서 호텔을 운영하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굳이 관리단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운영법인에서 용역업체도 뽑고 각종 뭐 관리업체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시설 관리라든지 다 뽑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응? 이렇게 하면 되죠. 제가 뭘 잘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박수 칩니다. 박수 진짜. 이분은 정말로 이렇게 생각해서 충분 조건을 가지고 생각하신 겁니다. 저는 다산 가치에 초점을 두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있죠. 법률에만 근거해가지고 살펴보는 과정이 좀 많습니다. 그것도 법률이라도 제대로 있죠.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도 좀 알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다산 가치를 높이는 부분보다 너무나도 법률에 대해서 있죠. 좀 더 여러분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게임의 룰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산 가치에 여러분들이 좀 더 초점을 둬야 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룰을 적재적소에 어느 시점에 어, 어떤 때에 어떤 환경에서 그 룰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런 어떤 환경을 보지 않고 있죠. 무조건 그 어떤 법의 잣대를 대려고 하시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좀 많다 보니 게다가 여러분들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그래서 제가 좋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좋은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호텔은 직영을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것도 소유자 100%가 운영법인에서 직영하는 것만큼 가장 좋다고 저는 봅니다.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총지배인도 뽑고 호텔리어들도 다 뽑아가지고 총지배인도 요즘 잘하는 분들 많으니까요. 이렇게 하겠다. 좋은 방법이라니까요. 좋은 방법입니다. 어, 우리가 있죠.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법률이라고 하는 부분보다 제일 큰 거는 헌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국가에서는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서는 입법부도 있고 행정부도 있고 사법부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대의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대의제가. 뭐 국회의원부터 해서 대통령부터 해서 이런 것들, 이런 경우죠. 직접 민주제라고 하는 거 투표할 때만 그런 거죠. 민주제는 투표할 때만 그렇죠. 뭐 국민 소환, 국민 발언, 국민 투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긴 한데 거의 우리는 뭐 소환이나 발언은 거의 하지는 않고요. 투표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에, 비법인 사단이라든지 아니 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곳은 있죠. 여러분들 재산권과 관련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좀 엄연히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된다고요. 재산권과 관련된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데이제로에서 여기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보통은 하는데 그런데
재산권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있죠. 아무리 관리인과 관리위원이라고 하는 또는 운영위원이라고 하는 음, 또는 주주대표든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있죠. 음,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은 직접 민주대로서 한 분 한 분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유자분들의 의사. 왜 이거하고 좀 다르냐 이겁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라고 하는 거는 인구수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재산권과 관련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이자가 들어가. 물론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는 하죠. 그렇죠? 있기는 한데 그 공공성이 강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따지게 되지만 엄연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있죠. 집합건물은 특히 재산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대의자보다는 직접 민주주, 특히 재산권과 관련된 거는 개인의 이렇게 다 물어봐야 된다. 나중에 하자보수를 여러분들이 하자 보시면 알 겁니다. 이제 관리단의 조직 구성되게 되면 개별한테 다 물어봐가지고 사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액을 받아낼 때 그때 채권에 대해서 있죠. 일단 위임을 받아서 있죠. 일단 뭐 그 맞춰서 최종적으로 하자를 안 해주면 소송까지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소유자한테 일일이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민주주의에 속한다. 재산권에 관련된 거는. 건물 보존 관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해야 될 책무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리인과 관리위원들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유자 여러분들, 관리인 관리위원들 좀 격려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물론 도둑질 하는 경우는 교체시키고 해야 되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격려를 좀 해주세요. 격려를. 그럼 여러분들이 하시든지. 응? 제가 이렇게 심한 말을 했습니까? 격려를 좀 해주시라고. 이분들이 고생 많으시다고요, 이분들. 어.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단의 자산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여러분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이게 어떤 굉장히 좀 중요한 사고 과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주말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효과적으로 자산 가치가 효과적으로 게다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우리 소유자 입점주 분들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관리단 조직 구성 잘해서 자산 가치를 높이는 그날까지 다 우리 투쟁을 하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합시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